쇼펜하우어의 명언을 가져와 봤습니다. 모든 진실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 그것은 조롱당할 것이다. 둘째, 그것은 맹렬하게 반대될 것이다. 셋째, 그것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영상 찍기 전에 좀 급하게 좀 공부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바로 들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비트코인 희망 회로 조금 제가 너무 보수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최고의 호재로 생각했던 게 ETF였는데 이게 나와버렸어요. 예, 주사위가 던져졌죠. 그리고 6개월 전에 영상에서 제가 호재를 한 6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1번부터요, 6번. 그 중에 제가 두 번째 호재로 국가 간의 무역 결제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수면 위로 안 올라오고 있지만 향후에 정말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실현이 되든 안 되든. 아시죠? 실현이 되든 안 되든. ETF 지금 실현 안 됐죠. 근데 기대감에 상승을 한 겁니다. 예, 어쨌든 코인은 올라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제 무역 결제에 있어서 법적 제한이 여러분들 사실은 없죠. 이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만 하면 돼요. 합의. 비트코인을 할래, 이더리움을 할래, 리플로 할래, 뭐 뭘로 할래. 합의를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합의를 이루려고 브라질, 러시아에서 2022년도인가 21년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떡락을 하면서 뉴스가 완전히 묻힌 거예요. 그리고 시티은행 보고서에도 완전히 나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개떡락하니까 이런 뉴스 자체는 묻히는 겁니다. 전쟁 나고 막 강달러 나오고 긴축하고 미쳐버리니까 이런 뉴스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암호화폐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 국제거래에 대해서 아직 이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 외환거래법상도 전혀 없고 이런 거는 사실 지금 향후 25년 뒤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큰 호재를 가져오거든요. 항상 시장은요, 호재가 하나 나오면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호재가 좀 묻히다가 더 큰 걸 가져와요. 계속. 그래서 계속 버블을 만들면서 키워야 돼요.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면 말도 안 되는 것도 가져오는 게 이 시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두 눈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말씀드리면 탈중앙화 시스템이잖아요. 이건 중앙화 시스템 아니죠. 이거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통제하려고 뭐 SEC나 뭐 국가 간에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지지고 볶고 규제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규제가 들어가거나 너무 많이 개입하면요, 시장 반대로 갑니다. 시장 개입하는 거 아니라고 그 유명한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야, 어떤 책이었더라? 주식 무슨 부자되기인가? 옛날에 읽었던 건데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자유롭게 냅둬야 돼요. 가격을 누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시대에 맞게. 근데 자꾸 이거를 막 우리만 돈 벌어야 되고 개미 너네는 벌지 마, 이거 위험한 거야, 도박이야, 하지마 이런 정부의 말을 다 갖다 버리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비트코인은 ETF 상품 만들려고 하고 SEC에서 어쩌고 저쩌고 지지고 볶고 하고 있냐고요. 도대체가. 예. 결국 제도권에 완벽하게 들어올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장 큰 장점 중에 무역거래 하려면 왜 이 무역거래가 비트코인으로 적합하냐면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저렴한 돈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사토시 나카모토 형님이 대단한 거예요. 시장에 이런 상품을 만들어내고 나서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거 무역결제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거 ETF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걸로 상품을 만들어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하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비트코인 심판대 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개잡코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아직 제도권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기관들이 이제 뭐 들어오고 있긴 하나 본격적인 기관 유입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거대 자본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유튜브 댓글 보니까 야 투박 너는 선동꾼이야 이러는데 비트코인 선동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마이클 세일러입니까?
마이클 세일러 형님 샀다고 하면 매일 떡락하잖아요. 예, 아니에요. 저는 비트코인만 얘기하는데 뭔 선동꾼입니까, 제가. 근데 비트코인은 좀 선동하고 싶습니다. 제발 선동해서라도 좋은 인식으로 바뀔 수 있다면, 뭐 별짓을 다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이 안전결제 시스템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다 두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 전문용어 제가 웬만하면 삼가할게요.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투명한 거예요.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투명한 거죠. 국가와 국가 간의 지갑 만들어 놓고 왔다리 갔다리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한 시스템입니까? 지금은 말하면은 그냥 저 새끼 뭐 음모론의 또라이로 취급받겠지만 ETF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그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진짜 세상 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비트코인은 또 추적성 이런 거 아시죠? 익명, 추적, 그리고 이 환율의 노출도 없고 여러 가지의 장점이 너무 많아. 근데 단점은 속도가 좀 더 빨라져야 돼요. 예, 좀 그거는 보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예전의 시장을 좀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 제가 일로 와볼게요. 비트 스탬프로 오면은 우리가 이 예전에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이 채굴자들의 놀이터였어요. 사실은 이게 시세를 주무를 수 있는 거는 채굴자였습니다. 네. 근데 채굴자들도 많이 물량을 던져내고 뱉어냈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계속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끝도 없이 올라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끝도 없이 상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채굴자의 농간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오히려 채굴자들이 던져주면 너무 고마워합니다. 누가? 기관이. 물량을 계속 뱉어내는 걸 좋아하죠. 손바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나중 가면은 채굴자가 주물르기 힘드는 그 구간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 비트코인 10배 가는 시나리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한 번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점점 이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팩트죠. 차트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폭이 줄어드는 이유는 사실은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큰 자금. 자금의 유입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돈을 여기다가 들이박은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돈을 갖다 박은 겁니다. 그리고 채굴자와 함께 채굴자들이나 이제 여러 돈을 주무르는 애들한테 좀 많이 뜯겼죠. 근데 우리 이 기관 형님들의 이 돈의 베팅과 사이즈는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나스닥 차트 만드는데 미국 주식 차트 만들고 중국 주식 차트 만들고 유럽 증시 만들고 다 만드는 세력들이잖아요. 비트코인은 솔직히 말해서 차트 그리면요, 차트 다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이 사이클대로 움직이고 있고 점점 상승폭이 줄어드는 이유는 점점 올려줄 사람들이 없었던 거고, 이번에 나온 비트코인 하락분의 고점에서 나온 이 큰 하락, 지금 이 가격대 부분에서 슬슬 움직임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들어왔었던 그 금액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유대자본 이렇게 거대한 막대한 자본들이 들어 올리면 여러분들 유동성과 우리의 자금과 이 세력들과의 돈의 만남은요, 그거를 감히 상상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한번 봐보세요. 예.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어이가 없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훗날 3, 4년 뒤에 더 어이없어지면은 어떡할 겁니까? 그때 막 사라고 했던 사람한테 가장 고맙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저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런 거는 솔직히 좀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니까. 근데 결국에 이제 여기서 고점을 뚫어봤자 살짝 이 고점을 갱신하고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차트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들 여기 세력이 요거 한 2배 먹으려고 요거 지금 하는 거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거대 자본, 블랙록 뿐만이 아니라
줄줄이 사탕으로 시장을 살려줄 애들이 뒤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ETF의 시나리오 수종본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ETF는 아주 밀리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점이 아니라 그냥 ETF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일단은 이걸로 우리를 아마 한번 죽일 것 같거든요. 2024년도 4월 반감기, 그리고 2024년도 초에요. 1월 달부터 4월 사이에 ETF 줄줄이 사탕처럼 잘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시킬 거예요. 그걸로 가격을 조종을 하는 거예요. 왜냐? 더 싸게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사야 돼요. 우리보다 더 많이 긁어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사이클상 사실은 이제 해가지고 내년 초에 ETF 승인시켜서 4월부터 해가지고 바로 원웨이 불장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24년도까지 패스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2024년도 하반기까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뉴스는 어떤 식으로 터져 나올까? ETF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어쩌면 승인 날 수도, 이런 뉴스들 있죠. 그게 하반기 2024년도. 이거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소예요. 여기에 복합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빅테크 기업과 함께 전 그걸 애플로 보고 있긴 한데, 시장을 아주 활활 타오르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우리가 진짜 탈출 기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나리오를 짜서 매매하는 것도 좋고, 비트코인을 믿고 5년, 10년을 가는 것도 좋고, 다 본인 돈에 맞게 투자하고 있죠. 저는 저의 기준에 맞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쉽게 우리를 돈을 벌게 해주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ETF가 좀 막바지로 밀린다. 그러면 전고점은 쉽게 뚫으러 가는과 동시에 기대감과 함께 여러분들 상단이 어딘지 몰라요. 저는 제가 소신 있게 200K 말씀드렸지만 기간의 유입, 그리고 개미들의 돈 플러스 이게 되면 지금 이 상승을 넘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약 이게 제 눈대중으로 보면 3K에서 69,000불이면요 한 20배라고 봅시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 15K 때부터 10배 잡아주면 150K죠. 10배 잡아주면 150K 아닙니까? 하나로 하나 2억 가까운 숫자가 나오죠. 예. 점점 상승폭이 줄어든다 해도 10배만 잡아준다면, 아니면 또는 5배만 잡아줘도 여러분들 1억 넘죠. 근데 여러분들 비트코인 여기서 한 8만 불, 9만 불 간다고 생각하면 이거 투자할 만 나요 지금? 솔직히 안 나죠. 이거 이럴 바에 그냥 알트코인 살아남는 거나 잡아서 갈까? 이게 함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기관들은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투자하지 다른 알트는 투자 안 합니다. 예. 큰 기관은요 비트코인만 합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에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이게 장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난 장은 기관이 없기 때문에 비트 순환 사이클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알트코인 개 잡죠 그냥 뻥핑 나오고 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비트코인에 돈이 확 쏠리면서 기대감이 없었는데 또다시 광기로 몰아붙이는 시장이 온다면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솔직히 믿지 않을 거예요. 저도 가는 길이 힘들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 3만 불 지금 30K 왔는데 그냥 15K에 있던 기분이거든요. 그냥 20K든 15K든 30K든 솔직히 감정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 100K 가야 이제 진짜 시작인가 이런 느낌이 들지, 15K에서 30K 왔어도 크게
막 미친 듯한 막 그런 뭐 광기나 되게 감정적으로 막 업이 된다거나 막 흥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그렇게 되지 알트코인들은 사실 크게 뭐 변동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요즘 지금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막 흥분할 시간도 아니고 그런 장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2배만 먹자 이러신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2배만 먹자 아니죠. 우리 냉정하게. 여러분들 최소 솔직히 10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은 몰라도? 그 이더리움은 뭐 한 20배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10배 생각하는데 10배를 못 갔을 때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배 딱 우리가 매도 못 하듯이 그 정도 시나리오를 잡고 가면 충분히 우리가 이 근접하는 이 배수, 우리의 수익률을 그 근사치까지는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ETF 그 기대감이 최대한 밀리는 시나리오로 저는 보고 있고,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가 뉴스 보면 뭐 일요일이든 뭐 9시 뉴스든 뭐 오전 뉴스든 오후 뉴스든 오늘의 증시 코스닥 증시 몇 포인트고 나스닥 증시는 몇 프로 떨어졌고 아나운서 앵커가 이거 읽어주죠. 근데 비트코인 시세 앵커가 얘기해 줍니까? 그냥 개무시하죠. 개무시가 아니라 시세를 말해주지 않죠, 아무도.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적어도 뉴스에서 앵커가 브리핑 해줄 때가 고점 아닐까요? 시세를 말해주는 그 시기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뉴스에서 어느 뭐 경제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비트코인 시세를 다 브리핑 해준다면 시장은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봐야 됩니다. 예전에 유시민 작가와 여러 좀 똑똑하신 분들이 비트코인 허사인가, 비트코인 빵원이다, 화폐 될 수 없다. 그 뉴스, 그 토론이 나왔을 때가 비트코인 고점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항상 돌이키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조금 보면 제가 오늘 좀 영상 길게 하는데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 제가 못해가지고 좀 길게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비트코인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 주봉으로 보면, 이게 비트 스탬프 차트인데요. 주봉상 지금 굉장히 좋게 마감했죠. 근데 대신에 이격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예. 5위평 이격이 좀 벌어져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이평선을 땡기는 게 있죠. 이격이 벌어지면 안 좋은 거니까 비트코인 28,000 후반, 28.8K, 29K 레벨을 지키면서 단기적으로 흐름을 만들어준다면은 저는 비트코인 7월달 급등은 없더라도 긍정적으로 보고 급등이 안 나올 시 바닥을 만들어준다면 알트코인 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은 회복 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흐름은 7월 초지만 그리고 영상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유튜버죠, 저희가. 예, 저희 유튜버의 자세를 말씀드려 볼 텐데요. 저는 사실 전문가 아닙니다. 예, 저는 이 시장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냥 동료이고요. 동네형 이미지로 코인 시장에 임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일주일에는 5개 정도의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막 미친 듯이 하루에 막 2-3개씩 올리진 못해요. 솔직히 공부도 안 하고 매일 그렇게 다량의 업로드를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솔직히 그렇게 돼버리면은 자꾸 자극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뭐 200억 간다, 300억 간다, 나중에는 뭐 리플 50만원, 100만원 간다,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시장을 조금, 이제 너무 한쪽 방향만 생각하지 않고 제 생각을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웬만하면은 조금 업로드를 일주일에는 5개 정도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도 한 달에는 한 2번 정도.
예. 제가 만약에 전문가라고 생각했다면 제 스스로가 예. 진짜 방송에 올인했을 것 같아요. 예, 뭐 유명해지고 싶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막 어떤 이상한 짓도 하고 싶고 막 강의도 하고 싶고 막 이랬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능력도 없는 놈인데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버로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냥 늘 그래 왔던 것처럼만. 그래서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 시장에 여러분들. 아직 아머 패션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오로지 2017년부터 코인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힘든 시간도 있고 좋았던 시간도 있고 뭐 이런 희노애락을 조금 여러분들과 즐겁고 재밌게 풀어보고 싶은 게 저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제가 무슨 뭐 어느 사무실을 하나 차려가지고 비트코인 뭐 트레이더 막 회사 차려서 직원 뽑아가지고 애널리스트 뽑아가지고 유튜브 채널 한 20개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짓은 솔직히 안 하거든요. 예. 솔직히 그런 쪽에서도 연락이 왔지만 예, 그대로 차단했습니다. 예, 솔직히 그러면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저도. 예, 병신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접니다. 저는 그냥 트레이더 박이에요. 기다림의 1%. 예,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뭐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뭐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이렇게 뭐 협업을 하자고 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저 그 정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개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한 아이 아빠로 살고 싶습니다. 코인 유튜버로서도 말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인 시장 여러분들 안 죽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